안녕하세요. 이지연의 정책 토크, 오늘도 강준 박사님 모시고 중요한 이야기를 또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이 송선태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분이 이런 5.18 진상조사위원장의 자리에 부합한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한번 좀 낱낱이 밝혀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송선태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스카이데일리 그렇죠. 신문 기사인데요. 스카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죠. 그러면 무장봉기 모의 주동자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송선태라는 사람이 5.18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사실을 밝혀가지고 지금 기사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5.18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진상조사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당연히 없죠. 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게 안 된다면은 이 신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재척 사유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저 위원장이 장관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지금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저 기사가 나오고 또 금방 묻혔어요. 그러게요. 뭐 여러 이제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과연 진상을 규명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과연 이 위원회가 정말 그 본리의 취지대로 진상 규명을 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의심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의심을 하고 좀 어떤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요. 이거 어떻게 좀 바꿔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5.18이라는 것은 진상은커녕 그렇죠. 더 거짓에 덮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게 결론을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적이나 이런 걸 다 정해놓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시면 송선태 위원장이 5.18 발생 일주일 전 예비군 무기고 접수와 도청 점령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자유노트를 직접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마 세상에. 근데 저거는 88년도에요. 5.18 이 진상규명 그 국회에서 그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이미 밝혀졌던 사항인데 그걸 인지하고 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선태라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지금 저기 등록을 시킨 것 같거든요. 이게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5.18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명패가 있었는데 그게 뭐 동명이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럼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뭐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박스를 보시면 5.18 당시 전남대 4학년 복적생이라는, 정확히 이제 복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적이라는 건 이제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쫓겨났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온 사람을 말하는 건 거고요. 이 사람은 군대 갔다가 이제 복학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봉기 계획이 담긴 자유노트를 직접 기록했다. 그 위원회에서는 뭐 전반부를 이 송선태, 그리고 후반부를 뭐 한상석이라는 사람이 작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자유노트 보고 싶네요. 그 내용을 정말 저런 것들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이거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우선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유노트는 일각에서 5.18이 비폭력 민주화 운동에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한다. 지금 뭐 김대중이나 뭐 저기 광주시장 윤장현 이런 사람들이 뭐 아무런 뭐 그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심심치 않게 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신문에도 다 밝혀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방송국과 무기고 공공기관을 죽창을 동원해 접수한다. 탈취한 무기로 도청을 점령한다. 그러니까 이미 저런 계획을 세워놓고 저 계획대로 실제로 5.18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전에 어떤 모의가 되어 있었고 그 때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어떤 도화선,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비폭력 민주화 운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사건이었다. 죽창에 서 있다면서요? 그렇죠. 죽창은 뭐 제주 사상 이
폭동, 반란 사건의 뭐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뭐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뭐 사람 찔러 죽이고 이랬던 잔인한 무기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들고 저렇게 하려고 했다. 저런 계획을 좀 낱낱이 좀 밝히고 저 자유노트를 공개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진상규명위원회 최종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증폭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자유노트라는 건데요. 나왔네요. 네, 우측 하단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라는 네네. 곳에 저렇게 게시가 되어 있어요. 네. 자, 저 보시면 전남대학교 송선태라고 이제 뭐 기증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는 대학 자율화 투쟁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실제로는 학원 자율화 추진위원, 뭐 학자추위라는 이런 단체가 그 1980년 뭐 3월부터 한 4월 이 정도 선에서 그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 학자추위라는 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제 유신 체제에 반대하고 또 교수들, 그러니까 자신들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어용 교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어용 교수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어떤 새로운 총학생회를 만들고 이런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5.18 전에 이미 이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조직은 총학생회가 등장하면서 이제 사라졌어요. 그랬는데 지금 저기 게시된 바로는 이게 5.18과 관련 없는 노트다라는 거를 게시하기 위해서 저 대학 자율화 투쟁 계획이다라고 해서 게시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걸 보면은 저게 5.18과 큰 관계가 없는 어떤 자료로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 내용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뭐 변화, 혁명 가능성, 군부의 향방, 외세의 변수, 뭐 노동자, 농민, 기타 세력의 역량, 시민의 의식 정도, 뭐 이런 사회 세력을 파악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조직력 점검해서 뭐 어떤 시점, 서울과의 시점이라고 하니까 당시 80년 5월 15일에 이제 서울역 뭐 회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때 10만 명의 뭐 학생들이 모였다 이랬는데, 그것과 어떤 같이 한번 이 지방에서도 일을 일으키려고 했던 어떤 조직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뭐 언더쥐라고 뭐 언더그라운드를 말을 하는 건지, 뭐 지하에 어떤 조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뭐 전남권의 운동권 흡수 통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학교들, 전문대, 다 대학, 고등학생, 고등학교까지, 뭐 노동 문제 파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문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신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저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자, 농민 19일, 그러니까 5월 19일이죠. 2시부터 6시 시내에 진출한다. 북동성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북동성당이라는 곳이요, 그 옛날부터 뭔가 이 운동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보여요. 그리고 76년도, 그리고 이제 78년도에 뭐 한평 고구마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좌익 그 운동권들이 여기서 실제로 이제 한평이라는 지역에 고구마가 많이 나는데요. 76년도에 이 고구마를 정부, 농협이 이제 전부 수매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못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협 내부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정 부패 이런 게 만연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들고 일어난 이제 어떤 농민들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농민 운동이 이제 저 북동성당에서 성공을 한 겁니다. 78년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정당한 어떤 요구였을 수도 있고, 뭐 정부 기관에서 그런 부정을 저지른 건 잘못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인식은 유신 체제와 뭐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북동성당에서 농민들이 모인다라는 거를 이미 저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자, 뭐 대전 카톨릭 농민의 본부, 뭐 그다음에 카농 카톨릭 노동청년회. 카톨릭 노동청년회요? 네. 어떤 조합인지 지금 막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 카톨릭이라는 단체를 저렇게 끌어오는지. 뭐 기도회를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요. 뭐 축창과 배터리, 방송국, 공공건물 접수한다. 자, 심지어는 예비군 무기고도 접수한다. 어머. 네. 실제로 5월 21일에 그 44개, 뭐 혹은 이제 38개라고 하는데 무기고가 탈취가 되죠.
그런 것들이 이미 5월 이 초중순경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그렇게밖에 의심이, 이건 정말 5.18을 기획했다는 기획서라고 밖에는 볼 그렇습니다.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무슨 아까 앞에서는 뭐 대학 자율화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 문구를 붙여놨었는데요. 지금 저 5월 19일이거든요. 저게 대학 자율화인가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광주 전 학생 동원 요청해서 300 플러스 50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저 학생 수인가요? 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플러스 500은 또 뭘까요? 네, 궁금해서 이제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아, 네. 넘어가질 않죠. 네. 저 500이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이제 기념관이나 이런 책을 봤을 때요. 네. 저 50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5.18 자유공원 쪽에 네네. 있는 이제 기념관입니다. 보시면 5월 22일 해방 광주라고 되어 있으면서요. 15시 08분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시간 딱 네. 기재가 되어 있고, 서울서 대학생 500여 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 5월 22일 날요? 네. 근데 저 때는 계엄령이 선포가 되어 그러니까요. 있어서요. 저렇게 많은 수가 내려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왔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들고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그렇죠. 500명이요? 네,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보셨지만 네. 이 학생 기념탑이죠. 네네. 이쪽에서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 뒤쪽에 이제 비석이 있는데, 자, 이게 5.18 상황 일지라고 해서 18일부터 27일까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저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게 5월 22일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서울서 대학생 500여 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 5.18 기념재단에서 네. 자원봉사단, 그러니까 네네. 여러 이 뭐 아주머니랄지 뭐 학생들이 5.18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네네. 그런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문구가. 자, 그리고 요거는 비교적 최근의 책인데요. 2019년도에 나온 네. 녹두서점의 5월 이라고 해서요. 저 김상윤, 정현의, 김상집, 이 사람들 다 유공자로 되어 있고요. 당시 이제 녹두서점이라는 작영화된 네. 이런 책들을 주로 취급하는 서점을 직접 연 사람이 저 김상윤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책을 추천한 사람이 또 황석영입니다. 네, 이거를 보면은 뭐 진실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뭐 귀중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황석영이라는 사람 자체가 소설가이지만 뭐 표절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좀 휘말려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책 죽음을 넘어 네, 시대의 그렇죠. 어둠을 넘어. 예. 그 2,000명 사상서를 퍼뜨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진실이 아닌데 네. 저 책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기 때문에 5.18이 왜곡이 된 거거든요. 아니, 실제로 제 주위에 보수분들, 어르신분들도 네. 광주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 2,000명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네, 저 책이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책이 이제 85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런 게 당시에는 전남 사회운동 협의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건 뭐 2017년도 버전이라고 하는데, 그 지은이가 황석영, 이재희, 뭐 전영우 이런 식으로 지은이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역금해서 단체 이름도 박혀 있고, 도대체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책이 정말 진실을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게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소설을 진실로 탈바꿈하기 위한 네. 또 다른 그런 시도 같아요. 요즘에 자꾸 5.18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저 책을 또 낸 게 아닌가? 네. 도서관에 가보시면 5.18 네. 책들 다 정말 작영화되어 있고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책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책 조심해서 이제 빌려보셔야 되고요. 네. 자, 어쨌든 이 녹두 서점 책을 보시면 여기서도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에 15시 08분에 이렇게 내려왔다. 계엄령 하에 500명의 네. 서울에서 광주까지? 참 궁금한 겁니다. 네. 500명이 누군지. 심지어는 이 90년도에 발행된 이 5.18 민주항쟁이라는 책인데요. 이건 이제 김영택이라는 이제 동아일보 기자가 쓴 책이에요. 당시 이제 광주에 상주하면서 5.18을 겪은 사람인데요. 이 책에서도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0명 도착하고 화장실 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그 내용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입니다. 네. 5월 22일에 빈칸이 되어 있죠? 네네. 자, 옛날에는 저기 게시가 되어 있었는데 네. 언젠가부터 사라졌어요. 자, 왜 사라졌을까? 500명이 흔적이 없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지금 조성되고 있는 5.18 뭐 역사공원이라고 또 조성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기퉁이도 그러네요. 거기 지금 없어졌네요. 사라졌고요. 요건 이제 그 5.18 국립민주묘지에 있는 그 추모관에 있는 게시글인데 여기도 없습니다. 자, 15시 58분은 있죠. 08분은 사라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윤상원이라는 그 사람의 생가에 있는 게시글인데요. 여기도 빠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왜 500명에 대한 언급을 지우려고 하는가? 그러게요.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이고, 그렇다면 그 500명은 진짜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 500명이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 아닐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유공자가 되어 있을 거고요. 명단이 밝혀질 수가 있어요. 네.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이제 게시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잖아요. 둘 중 하나는 어쨌든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잡아야죠. 아니 500명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뭔가 숨긴다는 냄새가 심하게 나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발 좀 이런 것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송선태라는 사람이 5.18 당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게 이제 5.18 민주운동 기록관의 홈페이지입니다. 기록보관소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전자자료 총서 이제 다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합 검색을 누르시고 본인이 원하는 이제 키워드를 넣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 송선태 넣으셨군요. 16건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 책에 저렇게 나오는데 저 한 권이 뭐 한 7, 800페이지가 되거든요.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이렇게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 이제 42권에 보시면 저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불기소 처분 수사 기록을 이제 정리한 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책의 414페이지입니다. 송선태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광주 제1고 출신의 전남대 물리학, 그러니까 75년에 1학년으로 입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1고 전남대 코스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이제 복학을 하고 여기 이제 학원 자율화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학원 자율화 이제 추진위원회, 학자추위 뭐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원 자율화 추진위원회는 이제 불법 단체다. 왜냐하면 저기서 이제 했던 일들이 유신 체제와는 이제 어긋나는 일들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영 교수, 백서 이런 거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을 쫓아내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좌익사관이 아닌 교수들을 쫓아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조그만 이제 문화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떳떳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야, 이런 문화혁명이 광주에서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프랑스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한상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이 그 학자추위의 이제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해서 뭐 2,000명을 동원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무렵에 이제 총학생회장 후보로 저 박관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을 이제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기 사구 선거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80년 4월 9일에 이제 박관현이라는 사람이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걸 이제 돕는 역할을 이제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어영 교수 화양식이요? 그러니까 저런 행사를요. 그러니까 4.19 20주년 행사도 하고 어영 교수 화양식도 하고 저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다. 자, 단식 농성도 하고 어영 교수 뭐 장례식, 비문 건립식. 그러니까 학교를 완전 학생들 그냥 장악을 해버리겠다라고 해서 쫓아낸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자, 저런 행동들 자체가 다 포고령 위반입니다. 당시 이제 계엄 사령관 이희성 장군이 발표한 포고령 제10호에 의해 가지고요. 저런 일들을 하면은 안 되는데 다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기획실장 피의자 한상석을 보좌했다. 저런 이제 비밀 기획실, 그러니까 비밀 기획실 한 뭐 7명 정도가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송선태였다. 자, 그리고 여러 이제 기획을 이제 만들어요. 여러 이제 단대들을 저런 식으로 이제 뭐 사복 사태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뭐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획된 것을 이제 아래 녹색 박스로 이제 변경을 했다. 그리고 한상석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획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런 행사들을.
상석 보좌함으로써 내란 실행에 부하 수행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법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아래쪽 보면 피의자 정동련 이렇게 나오죠. 정동련은 뭐 김대중으로부터 500만 원 받았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피의자 박관현 이제 총학생 회장이죠. 피의자 김상윤 아까 녹두서점 만들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피의자 정동련으로부터 학생 시위에 시민과 고등학생이 가담시키려면 시위 도중 학생이 죽었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반응이 좋고 또는 학생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도청을 또 점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저런 유언비어를요 이미 다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5월 18일 뭐 알려져 있건 이제 10시에 계엄군과 충돌을 했다. 충돌이지만 학생들이 돌을 던졌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저 총학생회장 박관현이 죽었다라는 유언비어가 돕니다. 네. 실제로 저 박관현이는요 여수로 이제 도망을 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죽었다라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흥분하겠죠. 저기 이제 송선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정동련이 어쨌든 저 이야기를 뭐 유언비어를 생각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7명 안에 성선태가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참 한심합니다. 자, 박관현이 도청학 광장에서 주도하는 뭐 이제 여러 행사, 그러니까 5.18 이전에 민족, 뭐 민주화 성회 뭐 이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도 이제 다 일정 부분 같이 일을 했다. 네, 야간 횃불 참 좋아하고 5.16 화영식. 네, 반정부 구호 외치고 불온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그냥 학생 때부터 뼈에 사무치게 이제 기록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45권을 살펴볼 텐데요. 네. 앞에 이제 김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죠. 녹두서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선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 판결문인데요. 판결문에도 정동련 제일 위에 이제 내란 수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뭐 부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성선태 찾아볼 수가 있죠. 네, 성선태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판결을 한 건데요. 자, 제일 좌측이 이제 정동련이 되고요. 사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박관현이나 윤한봉 이런 사람 기소 중지가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이제 검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소 중지가 된 거고요. 자, 우측에도 보시면 이제 관련 있는 사람, 뭐 한상석. 그러니까 김상윤이 징역 20년, 한상석은 12년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여기 이제 송선태가 징역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어쨌든 보통 계엄군법회의였고요. 우측에 이제 계엄 고등군법회의입니다. 그러니까 2심이죠. 2심에서는 5년에서 이제 3년으로 이거 감해줬어요. 항소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항소를 했다라는 거는 뭔가 이유서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도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글씨를 아주 잘 쓰는데, 네, 국문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잘 썼습니다. 자, 보시면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 항소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피의 사실에 있어서 자기성을 지을 수 없는 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재판부가 이걸 꾸미고 있다, 조작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5.18 대해서 그러니까 한간에 알려지기로는 김대중의 내란 음모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력이 내란 음모로 조작을 했다, 덮어 씌웠다라는 식으로 해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송선태는 뭐 자유노트도 만들고 다 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똑바로 안 보고 나를 지금 자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꾸며가지고 나를 엮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은 뭐 조작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게 지금 일을 한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부당하다라고 해서 지금 항소를 한 겁니다. 저는 이제 박스 속에 있는 글들을 다 보시면요. 저 유신 18년에 참혹한 뭐 민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신은 18년도 아니고요. 아니죠. 7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80 뭐 굳이 잡으면 이제 뭐 한 8년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참혹하다, 뭐 서슬퍼런 이런 식의 이제 그 서술어가 이제 붙게 되는데, 유신이라는 거는 72년도 11월에 국민의 91.5%가 찬성을 해서 성립된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이제 굉장히 부분적 편협한 것들만 전부인 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자, 뭐 세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남긴 시간이었다. 자, 국민팔이 하고 있는 거죠. 역시 그때도 모든 국민이 예. 나 좀 빼주면 안 되나? 정말 대부분의 국민은 예, 정말 열심히 네. 예, 물론 힘들긴 했지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예, 이런 이제 운동권들이나 반체제 세력들만 예, 힘들었던 거죠. 결국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자, 매판 독점 자본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네, 성선태가 쓴 거죠 지금. 네, 네,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저런 관련한 이제 뭐 대중 경제론 이런 관련 책들을 이제 머릿속에 네. 예, 다 들어있었다라는 네. 거죠. 뭐 경제적 악순환이다. 네. 뭐 노동상권, 민주농정, 언론 자유 다 이런 이제 명분 없는 뭐 정보, 안보적 통제로 인한 사회 전면 관리 통제. 자, 통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통제가 아니라 그 당시는 정말 남과 북의 대립, 그리고 국제 정세, 그리고 국내 이제 경제 성장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국민 총화 단결해서 나가자라고 해서 유신 체제가 선포된 거거든요. 그렇죠. 통제라기보다는 저는 관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항상 통제. 그리고 나는 어떤 걸 당했어. 나는 피해자야. 네. 피해 의식에 쩔어 있고요. 네. 국가는 네. 피해자. 국가 폭력이다. 가해자. 네. 네. 그러면서 문장이 다 항상 피동식으로 이렇게 서술이 네. 됩니다. 네. 네. 이 사람이 이걸 쓴 지가 그래도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50년이 지났는데, 네. 저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과연 이걸 들이밀었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네. 예. 이걸 지금 부인할지 과연. 예. 보시면 복종형 인간으로 사육당한 민중의 자각의 계기가 저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 있는지 참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네. 자, 민족의 장래에 책임있게 동참하려는 것이었다. 자, 그리고 첫째 학원 사태 5월 3일에서 5월 16일. 학원 사태라는 게 이제 그 박관현이라고 하는 총학생회장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여러 일들을 민족 민주화 성회랄지 이런 걸 이제 해 나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전 계획 내지 예비 모의, 계획인지 정도, 학원 시위, 주동 인물의 광주 사태의 조직 참여, 네. 자금 수수 관계 등이 전무함이라고 지금 아무 지금 동의할 수 없고 이건 있던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전현 뭐 시대 뭐라고 되죠? 진행 모순상의 가변적인 유동성과 인맥의 무연성 백일하에 입증되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허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미 뭐 다 지금 사실로서 다 드러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이 구분이 안 돼요. 네. 이들은. 자, 그래서 학원 시위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아까 죽창 들고 막. 그렇죠. 그런 거 다 계획했어요. 그게 내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참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5.18을 조사하고 있다면은 그냥 굉장히 지금 그 시간 낭비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런 생각 가진 사람이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자, 이제 뭐 이런 이제 글을 썼고요. 보시면은 오히려 떳떳지 못한 죄악감 속에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본인의 몰아붙였다. 피동식의 이제 표현을 씁니다. 네. 부자유한 사법권의 그야말로 자유로운 폭력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투사입니다. 투사. 네. 개인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어 기전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투사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나 혹은 이제 사회에 반영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실은 자기가 어떤 것을 조직하고 조작하고 이랬으면서 불구하고 남이 나한테 덮어 씌웠다라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미성숙한 이런 반응인데 이런 것들을 낱낱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자기가 저질렀으면서 다른 사람이 저질렀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 이 투사라는 아주 미성숙한 이 방어 기제를 발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문장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4.19를 학생 폭력 시위로 규정 이제 4.19라는 것 자체도 저렇게 이제 왜곡된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유당 독재다. 그리고 이승만 독재를 우리가 물리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뭐 학생들에게서 순수하고 정당하게 요구된 사실들을
현금의 정부적인 차원에서 논쟁화는 물론 사회 정의 실현을 주장하고 실행하고 있음은 그야말로 역사적 아이러니. 이런 아이러니라는 표현도요, 정말 적절하게 쓸 때 사용을 해야지 저런 이제 표현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당한 요구라고 계속 본인은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법적으로 다 밝혀진 것에 의하면 전혀 정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감형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겁니다. 네, 어떻게 그리고 저기 자유노트라는 게 그 1심 때는 그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2심 때 이제 그게 드러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형이 됐는지 정말 너무 관대한 처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대부분 항소하고 나면 좀 감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동영이라는 사람도 사형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네,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쓰고 날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네. 거고요. 자유노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봤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기 대학 자율화 투쟁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저기 완전 날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정말 날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는 저걸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 저거를 버젓이 기재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기만이죠. 네. 자,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네. 거고요. 자, 아래쪽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가져왔습니다. 자, 각 대학별 자체 문제 분석, 방향이 서울 쪽, 네. 서울에 있었던 그 5월 15일에 서울역 회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대학생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요. 호남 학생 운동권, 뭐 노동 현장, 사회 세력 하면은 자, 국민연합은 이제 김대중이 소속된 국민연합이죠. 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노동 현장에 이제 JOC라는 단체가 좀 궁금했는데. 문제 발생 시라고 써 있네요. 어떤 문제 발생 시 JOC도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JOC와 이제 뭐 어떤 연결을 할 어떤 계획을 꾸미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이제 한국 가톨릭 노동 청년회라는 조직의 이제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책을 이제 제가 검색을 했는데 다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가톨릭 노동 청년회 참 조합이 안 맞는데. 근데 이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와 같이 50년의 기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는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불어네요. 예. 저기 뭐라고? 네, Jeunesse ouvrière chrétienne. 사실 문법도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딱, 예, 그러네요. 예. 영 크리스찬 워커, 네, 네. 저런 이제 단체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1958년에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정의구현 사대전, 가톨릭 농민회, 평신도 사도 직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과 함께 손꼽히는 단체다라고 합니다. 가톨릭이 저 때부터. 예.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대단을 보면은 저게 어떤 단체인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50년의 역사를 이렇게 4단계로 접근한다고 하는데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군부 독재 정권. 군부 독재라는 일단 단어부터가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철떡같이 믿고 있고요. 와, 노동자 보고 막 네.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내지는 뭐 카톨릭, 천주교를 저런 노동 현장에 이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광주, 뭐 디지털 광주 문화대사전인데요. 저곳이 지금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고요. 네. 80년 당시에는 카톨릭 센터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 노동청년회가 아마 저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렇게 이제 불렸고, 개설은 한국의 카톨릭 노동청년회는 58년에 이제 창설됐고, 광주에서는 61년도에 발족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 뭐 노동자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한다. 뭐 좋은 이야기들은 다 갖다 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62년에 2월에 카톨릭 노동청년회 남자팀, 뭐 전라남도 나주에서 한 팀이 또 조직됐고, 63년에는 상무대. 이게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63년도에 그 전투교육사령부가 있는 그 상무대,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팀도 만들어졌었대요. 과연 그럼 이게 80년 5월까지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기 소속된 군인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러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뭐 77년 탄압이 노골화됐다. 탄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과연 탄압이었을까? 저는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79년 되자 존립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80년 역시
노동자의 탄압, 지오스 회원 탄압으로 역량 축적과 내적 자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80년 5월 2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잘 넘어가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김성룡 신부라고 되어 있는데, 저 김성룡 신부라는 사람은 80년 5월 당시에 광주에 있는 남동성당에 있었던 신부예요. 그런 사람도 이제 뭐 어떤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의의와 평가에서 이 단체가 신앙을 바탕으로 노동의 존엄성을 지켰다. 70년 후반 광주 전남 지역 기층운동의 중심적 역할. 자, 5.18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했다. 군부 독재 항거했다. 그러니까 5.18과 굉장히 밀접한 네. 관련이 있는 네. 단체라는 걸 우리가 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학생 세력들도 여기랑 이제 연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볼 만한 이제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올 이제 6월 기사인데요. 인천에도 이제 가톨릭 회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민주화운동의 성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노동청년회 JOC죠. 네. 그 활동 해고자 복직을 이끌어낸 곳이 바로 인천 가톨릭 회관이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강좌도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네. 강사진에 이제 고온이 있습니다. 고온도 들어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네. 이야기하면서 네. 고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이야기했었고요. 네. 뭐 저런 이제 부천경찰서 여대생 성고문 사건, 이제 저런 어쨌든 사람이 하던 일이라 보니까요. 네. 저런 이제 잘못된 일도 저질러지는 거고, 저거는 규탄 받아 마땅한 겁니다. 네. 자, 이제 JOC가 가톨릭 회관을 자주 이용했다. 그리고 저런 이제 여러 이제 공장들, 회사들이 이제 네. 인천에 있었는데 네.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자, 그리고 86년 5.3. 자, 저 5.3이라는 것도 이제 인천에서 있었던 어떤 그 사태입니다. 네. 요즘 이제 저것도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네. 듣고 있는데요. 네. 자, 그것과 87년에 6.10 전 민주항쟁, 네. 이런 것으로 다 연결이 된 조직이다. 아, 네. 제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반대 집회, 세계 집회 나가면서 네. 이제 저쪽 반대쪽 촛불도 이제 가서 봤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막 신부님들하고 특히 수녀님들이 막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왔었는데 도대체 예. 저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역사가, 그 뿌리가 아주 되게 깊습니다. 깊네요. 예. 네. 그리고 이 회관 안에 6월 항쟁 기념비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 글씨체는 다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요즘에 박사님 덕분에 저 엊그덕모체가 눈에 막 들어와요. 아, 예.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자, 좀 확대를 해보면요. 호혼철폐 독재타도. 자, 저런 게 왜 이 종교 시설 안에 저렇게 덩그러니 있을까. 참 안타깝고요. 자, 저기 위에도 보시면 촛불로 있는 6월 항쟁. 87년 6월의 그 사태가 지금 2000년대 그 촛불까지 다 연결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촛불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저 글씨를 쓴 통역당 간첩, 신영복이 썼다라는 걸 알면은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건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좀 광주로 돌아오겠는데요. 여기 이제 5.18 자유공원이라는 곳이고, 우측에 보시면 북두칠성 형상이 있어요. 저 사람이 뭐 7명이 이제 뭐 들불 열사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저걸 지금 북두칠성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저렇게 이제 기념 사업회까지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기념을 하고 있어요. 노동자와 민중 이렇게 노동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들불약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 부분 이제 저 비석은 광주에 이제 곳곳에 한 30개 가량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5.18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횃불. 네, 저 부분 한번 확대를 해보면요. 저거 이제 광천동 성당, 또 이제 성당입니다. 천주교 이제 건물인데 이 건물이 들불야학당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18과 관련 있는 들불야학의 야학당으로 쓰였던 곳이고, 이곳이 이제 여러 가지 78년도부터 해가지고요. 들불야학이 이제 운영되었다 하는 걸 기념해서 이제 저렇게 지정을 해놨고, 여기 지금 현재 광천동 성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돌 비석을 보신 거고요. 그 옆에 또 하나 비석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지역 최초의 노동야학이었던 들불야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광천공단이라는 아시아자동차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곳에서 노동야학 운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현장활동을 통한 지식인과 민중의 연대를 뜻했다. 성구적인 젊은이들의 뜻을 모아 시작한 들불야학이다.
저 젊은이 전남대생이 많거든요. 네네. 전남대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5.18 민주항쟁이 발발하자 야학의 강학 교사들과 학생들이 항쟁에 조직적,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참여했다. 네. 어떤 체계가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몇 명은 사망을 했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파란 박스에 가로에 보시면 박기순, 윤상원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저 7명이 이제 아까 들불 7월사라고 합니다. 네. 네, 공전성당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당을 뭐 운동권들이 뭐 많이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 네. 고 다시 돌아오면요. 이쪽 이제 뒷면을 보시게 되면 저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보시면은 노동해방과 뭐 계엄철폐. 계엄철폐. 예. 그러니까 반 어떻게 보면 체제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도시 전체를 그냥 저런 구조물로 뭐랄까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술품 같은 맞습니다. 작품들로 그냥 도배를 하면서 네.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예, 이건 한 2001년도인가에 세워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것을 보면서 이 지역 사람들 그리고 네. 학생들을 자라난다라는 거죠. 광주를 끝까지 사수하자. 도청 사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네. 5.18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네, 네. 네. 굉장히 조직적으로 기획이 됐다는 게 막 보여지고 네.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 맞습니다. 저 기록을 볼 마음이 없는 것 같네요. 뭐 없기도 하고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난 거에 예. 그렇죠. 뭐 본인 어떤 이익과 네. 대치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 있는 이제 비석인데요. 예, 여기도 나오죠. 70년대는 엄혹한 시대였다. 독재군부와 자본이 결탁. 그러니까 온갖 무슨 진짜 그 망상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네. 그 시대는 최악이었고 네. 뭐 국민의 어떤 자유는 없던 정말 캄캄한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지금 국가보안법과 방공법으로 민중의 목을 조이고 와. 네.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거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런 법이 있어서. 네. 네. 근데 저런 식으로 서술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과는 대치되는 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타 지역에서 불허할 정도로 성장한 게 바로 이 광주의 민주화 운동이었다. 야. 뭘 이렇게 또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피셜이 그냥 네. 최고인데요. 민주화의 성지라고 이제 불려야 되니까요. 네, 저렇게 해놓고 박 정권의 지역 편중 투자 정책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갖추면요, 아니 투자를 집중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경부고속도로를 닦아놓고, 네. 그쪽 일단 먼저 활용을 하고 발전을 시켜놓고, 뭐 추후에 따라와야지. 뭐 어떻게 다 공평하게 이렇게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인구의 차이도 있었잖아요. 네. 인구의 차이도 있었고 이게 집중과 투자가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집중이 돼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요 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전라도 많이 성장했잖아요. 네. 네. 만약에 계속 그 해방구로 있었으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해방구 40년 동안 있었으면은 과연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죠. 네. 잼버리인가 뭐 그 잼버리 잼버리 사태만 봐도 네. 정말 이걸 보면은요, 저 글을 쓰는 게 정말 한심합니다. 네. 자, 뭐 선구적인 소수의 젊은이들 78년 7월 이제 저 들불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80년에 5.18 민중항쟁에 있어서 투사해보. 저 투사해보는 이제 유언비어를 마구 살포했죠. 뭐 500명이 사망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뛰어들게 만들었던 유언비어 살포였는데요. 저거를 아주 잘했다라고 또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자, 뭐 광주 전남 지역의 민족 민주운동. 민족 민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네. 자, 저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했는지 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작성에도 설계에도 이제 홍성담이 관여했다. 홍성담 안 들어간 데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또 다른 비석인데요. 이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제 그 뭐랄까요, 찬조금 지불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민노당, 민주노총, 뭐 사회당 이런 조직들도 있고요. 저 위에 보시면 전남대 총학생회 있죠. 송선태. 네, 송선태가 빠지지 않습니다. 잠깐 이런 사람이 과연 5.18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런데도 저 사람 안 쳤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니면 안 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려와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까지 해서 이제 이게 끝난다고 합니다. 진상조사가 끝나고 내년 뭐 6월쯤에 이제 백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는 거죠 지금. 네. 아 진짜 심각한데요. 네, 감사원에서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뭐 지난 시간에 또 봤던 이제 기사인데요. 자, 이 송선태라는 사람이 이제 2020년 1월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외압이나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자, 저 말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본 자료를 봤을 때는 그 편견 자체인데요. 이미 본인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저기 제목도 다 정해놨어요. 인권침해, 뭐 최초 집단 발포, 이런 거 뭐 헬기 사격 이런 거 다 정해놨기 때문에요. 지금 500명부터 일단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직 뭐 진실을 추구하겠다. 제발 좀 진실을 추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500명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네. 자,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정말 국민의 어떻게 보면 통합을 위해서 그 수행하는 굉장히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5.18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분열 그리고 거짓들이 막 퍼져 있는데 그것들의 진짜 진실을 알리는 것만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렇게 편향된 사람이 저 자리에 있으면서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뭐 시간 낭비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지금 분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진상위원회를 뭐 제절지직을 한다든지 정말 올바른 어떤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바뀌었는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좀 파악을 하고 감사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거 뒤집지 않으면 이게 내년에 백서가 나오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 심각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송선태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안 썼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진상조사하지 않겠다. 누군가의 어떤 이익을 뭐 대변한다든지 지키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이긴 했는데 이 방송을 계기로 좀 뭔가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상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이런 것들의 그 심각성을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정부 쪽으로도 압박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그래서 이 영상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저희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도 이제 간결하게 이제 여러 이제 기념관이나 뭐 인천에 있었던 뭐 인천 5.3 뭐 이런 것 좀 다뤘었는데요. 이제 각 지역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념관들이 이렇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기념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훈처에서 꼭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